벚꽃이 흩날리는 하굣길이지만 타로의 주변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돕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는 황급히 길을 피합니다. 타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사람들의 거리감에 익숙한 듯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근처 공원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량해 보이는 남학생 서넛이 작은 여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교복을 입은 유이는 겁에 질린 채 가방끈을 꼭 쥐고 있습니다. 타로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타로의 거대한 그림자가 불량배들을 덮칩니다. 고개를 돌려 타로를 본 불량배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타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살벌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며 불량배들은 유이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적이 흐르는 공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타로와 유이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타로는 자신이 또 사람을 겁주었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합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닌 맑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유이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타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유이는 타로의 무서운 얼굴에도 전혀 겁먹지 않은 듯 그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라고 그녀가 묻습니다. 타로는 그녀의 작은 체구와 선한 눈망울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꺼라고 타로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유이는 그의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쑥스러움을 알아채고 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 웃는 거야? 라며 타로는 더욱 당황해하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다정한 분인 것 같아서요 라고 유이가 속삭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다정하다고 말해주자 타로의 세계가 멈춘 듯합니다. 유이는 가방에서 예쁜 밴드 하나를 꺼내 타로의 손등에 붙여줍니다. 유이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타로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저는 이 근처 성화여고에 다니는 유이라고 해요라고 그녀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타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인 타로를 아주 작게 읊조립니다. 타로군이군요. 이름이 정말 멋져요라고 유이가 활짝 웃으며 칭찬합니다. 타로는 그런 칭찬이 낯설어 괜히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유이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 혹시 역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유이가 묻습니다. 타로는 다시 그런 놈들이 나타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빠져나와 가로등이 켜진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유이는 학교 생활과 좋아하는 간식에 대해 끊임없이 제잘거립니다. 타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척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역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쉬움 섞인 침묵이 흐릅니다. 유이는 개찰구로 들어가려다 멈춰서서 다시 타로를 돌아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유이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대답하려던 타로의 시야에 유이의 뒤편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검은 양복의 남성들이 들어옵니다. 유이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듯 타로의 대답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이가 놀라며 타로를 바라보자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집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라고 타로가 낮게 읊조립니다. 검은 양복의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유이의 비밀은 무엇이며 타로는 그녀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이는 어젯밤 타로가 보여준 의외의 다정함을 떠올리며 등굣길에 나섭니다. 한편 타로는 평소처럼 험악한 인상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실에 앉아있던 타로의 스마트폰 진동이 갑자기 정적을 깨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어제 겨우 교환했던 유이의 이름과 함께 귀여운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라는 짧은 문구에 타로의 험악했던 미간이 순식간에 펴집니다. 유이는 명문사립고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타로와 연락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유이의 주변 친구들은 어제 그녀가 어떤 불량해 보이는 소년과 있었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가방을 챙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학교 사이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유이는 직접 싸온 작은 도시락통을 수줍게 내밀며 타로에게 건넵니다. 타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눈을 크게 뜨며 어쩔 줄 몰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타로의 험악한 얼굴과는 정반대인 귀여운 햄스터 모양의 주먹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타로는 자신의 큰 손으로 이 작은 주먹밥을 집어들어도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이는 참지 못하고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타로를 바라봅니다. 유이의 웃음소리에 타로의 긴장이 녹아내리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흐릅니다. 유이는 타로에게 왜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다니는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타로는 원래 눈매가 날카로워서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 줄 안다며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유이는 타로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깊고 맑다며 그를 위로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에 타로의 귀끝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 공원 근처를 지나가던 타로의 학교 동급생 무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동급생들은 타로에게 그런 부잣집 아가씨랑 어울리냐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타로는 유이가 겁을 먹을까봐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유이는 갑작스러운 험악한 분위기에 타로의 옷자락을 꽉 쥐며 몸을 숨깁니다. 타로는 낮은 목소리로 유이에게서 떨어지라며 동급생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타로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동급생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리가 사라지자마자 타로는 유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다급하게 살핍니다. 유이는 자신을 지켜준 타로의 등 뒤에서 느꼈던 든든함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타로는 자신의 험한 평판 때문에 유이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사과를 전합니다. 유이는 고개를 저으며 타로가 아니었다면 더 무서웠을 거라며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유이는 용기를 내어 다음에도 같이 점심을 먹자고 먼저 제안을 건넵니다. 타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자기가 맛있는 걸 사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학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타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이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기쁨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이 역시 방에 도착해 타로와 찍은 짧은 영상을 보며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유이는 곧 다가올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타로를 자주 못 볼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이의 머릿속에 타로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타로에게 같이 공부할래? 라는 제안을 담은 메시지를 정성껏 작성해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유이의 방 문을 두드리는 엄격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유이가 요즘 누군가와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며 차가운 어조로 경고합니다. 유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둘러대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과연 유이는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타로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유이는 아버지의 엄격한 감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집 담벼락을 넘어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타로를 발견하자 유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타로는 쌀쌀한 새벽 공기에 유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큰 코트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도서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유이는 타로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타로는 무서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숫자의 미로를 헤매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유이는 그런 타로의 진지한 모습이 귀여워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유이는 주머니에서 햄스터 모양의 초콜릿을 꺼내 타로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타로는 자신의 큰 손에 담긴 작은 초콜릿을 보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타로는 유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펜을 잡고 열중했습니다. 몇 시간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달콤함이 공존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유이는 기지개를 켜며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타로는 그런 유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유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정해진 미래 때문에 느끼는 압박감을 고백했습니다. 타로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커다란 손으로 유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타로는 자신이 반드시 유이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이는 타로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타로의 커다란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타로는 유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유이의 아버지가 보낸 경호원들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유이는 갑작스러운 경호원들의 등장에 어깨를 움츠리며 겁에 질렸습니다. 타로는 주저없이 유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호원들을 쏘아보았습니다.
타로는 싸우는 대신 유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이는 타로의 등 뒤에서 나와 경호원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로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사랑임을 선언했습니다. 유이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경호원들은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경호원들은 유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유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타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타로는 유이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공원은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타로는 유이의 이마에 아주 가볍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이는 가슴 벅찬 감동에 타로의 품에 얼굴을 묻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로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긴 팔로 유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별빛 아래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고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외모와 배경이라는 벽을 허문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남고생과 귀여운 여고생의 특별한 로맨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습니다. 타로와 유이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